즐거운 얘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누구나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려 보면요, 이 수업 시간에 그 끝나는 종, 땅땅땅땅, 땅땅, 요것만 요 순간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수업 시간이 학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제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로 올라가면 45분, 고등학교는 이제 50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단순히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50분 뭐 이렇게 그냥 막 나눈 게 아니고 이 저학년, 고학년 이 상황에 따라서 집중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정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 쉬는 시간 10분은 누가 정했을까요? 이거 너무 짧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본인이 쉬고 싶은 만큼 쉬고 싶나요? 그러니까요. 좀 쉬고 좀 확실하게 좀 이 얘기 방송에서 쉬고 싶진 않아요. 그래요. 자르지 마세요. 아니, 푹 쉬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니요. 안 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10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매일 그 수업 뭐 40분, 50분 그 시간 동안 아이들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게 늘 정말 그 제일 앞에서 네, 항상 그 잘 설명해 주시고 수업을 이끌어가던 이 선생님들 생각하면 진짜 존경스러운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홍성만 선생님, 이서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키워드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움직이는 수학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준! 좌우로 나란히 기준! 하나 둘 야! 이거 많이 잠깐만, 했는데. 기준? 야, 애매한데 기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 맞습니까? 네, 그 기준 맞습니다. 예, 체육 시간에 줄을 설 때 이제 가운데 있는 학생한테 기준 이라고 말하고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준 없이 줄 맞추라고 하면은 이 너도 나도 움직여서 정신이 없어집니다. 기준이 있어야 이 사회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얼마나 무거운지, 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얼마나 긴지 이렇게 알려면은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의 양을 1m라고 하자, 이 정도의 양을 1g이라고 하자 이런 기준, 표준이 있어야지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소통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예부터 사람들이 촌락을 형성해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그렇죠. 특히 수확물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숫자나 계산은 필수였겠죠. 그래서 기원전 221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도량령을 통일한 겁니다. 도량형. 그 예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도량형. 네, 물론 뜻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길이를 의미하는 도. 부피를 재는 양. 무게를 다는 형. 이것을 합친 단어거든요. 네. 도량령의 통일을 가장 먼저 했다. 이것만 봐도 사회 속에서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아니 만약에 올림픽을 하는데 네네. 우리는 달리기 100m 안 해요. 올해는 요 정도 달릴 거예요. 우리 90m로 하는데요. 우리는 이게 기준이에요. 이렇게 안 할 건데요. 이러면 올림픽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난리 그죠? 나죠. 예. 예. 저는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은 그런 기준을 누가 대체 어디서 그렇지. 누가 정하는 거야 이거? 왜 그렇게 정했고 그러니까요. 누가 그걸 정했고 진짜 궁금해요. 네, 우리 친구들도 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떠나 보시죠. 저희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키퍼라고 저희는 스스로를 불러요. 여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시간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친구,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 속 수학 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 바로 카운트다운! 3, 2, 1, 고! 아니 근데 시계를 찾아왔는데 이 투박하고 거대한 알 수 없는 장비들은 대체 뭐란 말이죠? 박사님, 시계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네. 사실 여기 있는 게 다 시계입니다. 네? 이게 다 시계라고요? 그치만 우리가 아는 시계와는 전혀 다른 비주얼인데요? 지금 보시는 시계는 일반 시계가 아니라는 말씀. 이 시계의 정체는 바로
일정한 일초를 만들어주는 세슘 원자 시계라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 대한민국 표준시를 생성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것이 이제 표준시를 생성하는 기본적인 장치이고요. 이 표준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원자 시계들이 필요한데 그 세슘이라는 원자가 그 1초에 한 92억 번 정도 진동을 하는 그 진동수를 사용을 해서 1초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눈 깜짝할 새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1초가 활용되는 곳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신아람 선수를 절망케 했던 멈춰버린 1초. 1초 동안 비가 땅을 적시는 양 무려 420톤. 지구가 1초에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은 약 486억 킬로와트. 1초! 정말 엄청난 시간 맞죠? 측정된 1초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시간인 세계 협정시를 생성하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함께 사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협정시라고 하는 건데 그 세계 협정시에 발맞춰서 각 나라의 표준시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가 135도를 딱 지나갈 때를 12시로 정하기 위해서 표준시가 135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표준시를 구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자전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니까 지구를 24등분을 한다고 하면 한 부분은 1시간이 되고 또 원은 360도니까 한 부분의 각도는 15도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시도 15도씩 나누어 1시간씩 차이를 둬서 각 국가별 표준시를 정한 것이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아날로그 시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계에서 시, 분, 초를 가리키는 기준인 시계바늘, 그리고 1부터 12까지의 이 숫자들. 다양한 수의 기준이 되는 10이 아닌 12가 시계에 사용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가장 쉬운 숫자는 사실 10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12로 했나? 그 원인은 10으로 할 때 하고 12로 할 때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걸 나눌 때가 문제예요. 나눌 때. 예를 들어 10을 가지고 나누려면 2나 5 숫자 2개밖에 없어요. 근데 12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2로도 나눌 수 있고 3으로도 나눌 수 있고 4로도 나눌 수 있고 6으로도 나눌 수 있고 11로도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2로 나누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12의 효율성 정말 놀랍다. 시계는 이 12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시침이 한 바퀴를 돌면 오전과 오후가 바뀌는 12진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침은 60분을 다 채우면 시간이 바뀌는 60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각을 이용해 재미있는 수학놀이도 가능한데요. 시계가 나타내는 시각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인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침이 360도를 회전하는 동안 총 12번을 움직이기 때문에 1시간당 30도를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4시는 120도, 9시는 270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360도를 60으로 나누면 분침이 한 번 움직일 때의 각도는 6도. 그래서 30분일 때의 각도는 180도이고 이를 응용할 경우 시침이 4시, 분침이 30분일 때는 60도가 된답니다. 흔히들 이제 알고 있듯이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재에 최선을 다해서 절대 시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임무이고 그 현재를 잘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이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게 되겠죠. 수학이 시간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에게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네.
바로 표준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아시겠습니다만 수다학 매주 월요일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계가 만약에 다 달라. 다 달라. 그래, 월요일 10시에 했잖아. 무슨 소리야? 월요일 12시던데? 뭐 이러면서 서로 다른 거지. 시계가 다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 네, 표준시를 정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표준시 말고도 기준을 정하는 이야기, 네. 굉장히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길이요? 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 네. 당시 프랑스에서는 800개의 이름으로 무려 25만 개의 도량의 단위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25만 개요. 예. 너무 많다, 기준이. 이것을 통일하려고 시도한 것을 미터법의 혁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 1791년 프랑스 정치가 탈레랑의 제안을 갖고서 적도에서 프랑스 파리를 거쳐 북극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1000만 분의 1로 나눈 값을 1m로 정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프랑스 파리에서 북극이면은 뭐 실제로 가진 않았을 거고. 직접은 못 가니까 네, 뭐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아니요, 직접 갔습니다. 예? 예, 직접 갔어요. 프랑스 천문학자 들랑보르와 메상이라는 사람은 네. 자우선 측정 팀을 꾸렸거든요. 오. 예, 그래서 프랑스 북부, 그다음에 프랑스 남부에서 스페인까지의 거리를 직접 걸어서 측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측량 작업이요 무려 6년 동안 걸쳐서 이야. 있었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예. 1799년에 북극에서 적도까지의 거리를 1000만 분의 1로 줄인 1m의 원기를 만들었고 미터법을 국가 표준화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이야. 자,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오선의 길이가 조금씩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이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자오선을 기준으로 1m 정한 것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6년을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또 갔다 와야 돼. 네, 맞습니다. 그래서 1983년 국제 도량령 총회에서는 미터를 새롭게 정의했는데요. 오. 빛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진공주기에서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전진한 거리가 1m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1m가 그렇게까지나 대단한 작업을 통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썼었는데 되게 네, 많은 네. 노력이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터, 센티미터 말고 이 피트, 야드 네, 이런 네. 길이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영국의 이제 길이 단위 피트는요, 영국의 왕 헨리 1세가 이 발 뒤꿈치에서부터 엄지발가락까지 그 길이를 쟀대요. 그래서 1피트가 0.3048m입니다. 발이 제법 크네요. 그래서 이 야드 길이를 정할 때 기준이 된 것도 또 영국 왕 헨리 1세의 팔 길이에요. 그래서 코끝에서 손끝까지의 길이가 1야드인데요. 현재 1야드는 0.9144m입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변환해 보면은 1피트는 30.48cm이고요. 네. 3피트는 1야드가 되는 거예요. 야. 네, 그리고 이제 인치라는 단위는 이 성인 남성의 엄지손가락 폭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약 2.54cm 정도. 네. 인치는 지금까지도 이 허리둘레 등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죠. 옷 사고 그럴 네. 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정확한 측량 도구가 없던 시절부터 이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 예, 사람의 신체나 사람의 능력에 기반을 둔 단위를 신체척이라고 합니다. 신체척. 예, 동양에도 있었어요. 자, 척이나 촌, 뭐 이것은 재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척은 한자로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이 벌리고 있는 요 길이를 보고서 만든 글자입니다. 글자 자체를 예. 척의 길이는 중국 은나라 시대에는 약 18cm 정도였는데요. 자, 역사가 흐르면서 척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길어졌을까요? 손가락이 길어졌나? 그럴 수도 있고. 뭐. 예, 그거는 길이로 따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길어졌다고 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요. 조금씩 늘려갖고 조금씩 더 내게. 예, 그리고 초는 원래 곡식에 기장 10개의 알을 셌던 단위거든요. 네. 하지만 척도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촌도 조금씩 더 길어졌다고 합니다. 자, 초는 척의 길이의 약 10분의 1 정도 길이가 되는데요. 이것도 조금씩 길어져가지고 네. 약 3cm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요 그 신체척이라는 거는 이제 요즘 시대에는 이제 쓰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그렇죠. 친구들끼리 좀 직접 우리끼리 한번 오늘은 이걸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직접 하면서 활동하면서 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요. 이렇게 실제로 재어보기를 하면은 좋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머리둘레라고 했을 때, 참고로 이 머리둘레는 이 눈살점과 뒤통수 돌출점을 지나는 둘레, 예, 입 너비는 양쪽 입 아귀점 사이의 수평거리, 그리고 코 높이는
코 끝점과 코 밑점 사이의 수직거리 이렇게 기준을 다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명시해 놓은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놀이를 한번 집에서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입 여기 모서리에 무슨 그 수평거리, 수평. 뭐 코의 수직거리, 이게 수평거리, 수직거리 이거 다 수학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가 수학 그 자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또 느껴볼 수가 있겠죠. 아, 잠깐만요. 예. 그 다양한 활동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약간 놀라서 이렇게 끼어들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제가 표준 씨 얘기 나온 왜 시계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알았지? 이젠 다 예상이 돼. 예, 비슷한 거 만들었는데 그냥 시계 아니고요. 네. 아,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뭔가 또 다른 또 수학적 원리를 이용한 얘기가 많이 겹치면 필근식 분량이 줄어드니까 네. 요거만큼은 뭐 오롯이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직접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시간이죠. 매스 키친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스 키친의 송필근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 키친. 야! 선생님. 우리가 지금 만난 지요. 딱 지금 36초 정도 됐거든요. 지금 37초. 38초. 지금 점점 1초씩 가고 있어요. 앞서서 이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말이죠. 1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알게 됐거든요. 또 시청자 여러분의 시간 역시 소중하니까 제가 오늘은 최대한요. 애드립을 좀 줄이고 선생님 설명 위주로 가보는 거 어떨까요? 에이 그래도 라고 할 줄 알았죠? 제 해주면 저는 좋아요. 하시네요, 선생님. 시간은 네. 금이니까 어. 빨리빨리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알아봐야죠. 오늘은 네. 모래시계. 모래시계. 만들 거예요. 이야, 모래시계. 아니, 근데 선생님. 아니, 이 최첨단 시대에 굳이 모래시계를 왜 만들죠? 그거 들고 다닐 일이 있나요? 시간 개념도 알고 연산 공부도 하고 또 부피 개념도 알 수 있는 만들기 활동이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자, 우선 오늘의 신선한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요거 모래시계 만들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요 페트병과 모래, 요게 어떤 모래시계의 핵심 부품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모래시계 안에 모래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중력. 중력. 때문인데요. 네. 중력이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죠. 네. 이 중력에 의해서 위에 있던 모래가 구멍을 통해 아래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네.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원리예요. 짜잔! 짜잔. 저는 이렇게 예쁜 보라색 모래를 준비했어요. 오, 진짜 예쁜데요? 예쁘죠? 오, 보라색 모래. 자, 그러면은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먼저 우리가 몇 초짜리 모래시계를 만들 건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필근 씨 맘대로. 제 맘대로? 네. 그래도 돼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요?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중요한 거 정하는 거. 뭔가 딱 한 60초면 좋을 것 같아요. 1분짜리. 그러면은 뒤집으면 2분 되고 또 뒤집으면은 3분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1분은 60초고 그쵸? 또 1분이 2개 모이면 120초 2분이 되고 또 3개 모이면 180초 3분이 되고 좀 전에 필근 씨가 얘기한 이야기 속에 이미 시간 개념과 연산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네요. 이 만들기 전에 이렇게 의논할 때부터 수학이 숨어 있었네요. 자, 그럼 60초짜리 모래시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근데 왜 벌써부터 이렇게 담아두신 거예요, 선생님? 에이, 성급해하지 말기. 잘 보세요. 네. 이 병에 뚜껑에다가 이렇게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는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서 모래를 나오도록 하게 할 건데요. 네. 필근 씨, 네. 10초만 세워주실래요? 10초요? 네. 그러면 좀 정확하게 세야 되니까 네. 제가 여기 요 타이머로 한번 10초를 한번 세볼게요. 네. 오케이. 자, 모래를 떨어뜨릴게요. 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준비, 시작! 좋아요. 자, 일정하게 모래가 떨어지고 있고요. 10초를 향해서 타이머가 가고 있습니다. 자, 8, 9, 10, 끝! 자, 그러면 네. 몇 그램이에요? 몇 그램이야? 이 구멍으로 10초간 통과한 모래는 네네. 바로 80g이네요. 80g. 여기서 그릇 무게 14g을 빼면 네네. 그러면은 순수 모래 무게만? 모래 무게가 66g? 그쵸? 네네네. 10초간 이렇게 통과한 게 66g이라면 네. 60초간 통과하면 몇 g이 될까요? 10초니까 66 곱하기 6이니까 396g.
네, 맞았어요. 야, 이게 진짜로 곱셈도 하게 되네요, 선생님. 네. 자, 필근 씨, 좀 전에 대답 잘하신 60초에 해당하는 모래 396g을 담아볼까요? 네, 그러시죠. 근데 그릇 무게가 있으니까 14g 더해서 아, 그러네. 410이 되도록 410. 해야겠네요. 아, 그러네. 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점점 갑니다. 그만. 자, 이제 410g이 딱 됐네요. 네. 네, 이제 이 모래를 깔때기를 이용해서 음. 새 페트병에다가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부어주는 거군요. 이렇게 깔때기를 네. 이용해서 자, 또 자, 깔끔하게 다 들어갔네요, 모래가. 네,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 페트병을 음. 연결해주면 모래시계가 완성이 되겠죠? 아, 그러네요. 일단 모양은 합격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요, 선생님. 이게 진짜 60초가 맞는지 검증을 해봐야 돼요. 60초가 안 맞으면 그건 시계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재봐야 되는데 생각보다요, 60초가 좀 깁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이거 확인한다고 돌려놓고선 둘이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채널 다 돌아간다고. 그럼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고. 우리 프로그램, 우리 안 돼요, 코너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해볼까요? 아, 좋아요. 그러면 네. 제가 1분 동안 수학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수학 이야기. 필근 씨는 그동안 모래시계를 계속 살피다가 모래가 아래로 다 내려가면 타이머를 즉시 끄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제가 타이머로 1분을 재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모래가 내려가는 모습을 잘 보면 네. 가장자리 모래가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러네요. 벽면에 붙은 모래가 더 빨리 내려가는 이유는 가운데 부분의 모래는 모래와 모래 사이의 마찰력이 매우 커서 아래로 떨어지기 힘든 반면 벽면에 붙은 가장자리의 모래는 유리와 맞닿은 부분이라 마찰력이 더 약해서 쉽게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이 가장자리의 모래가 미끄러져 내려가면 옆에 있던 모래들이 빈자리를 또 채우게 돼서 아래로 떨어지는 모래의 양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일정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저의 설명은 끝. 설명 아직도 끝? 떨어지고 있나요? 자, 떨어지고 말씀하신 있나요? 순간 정확하게 10초 남았습니다. 네. 자, 과연 10초. 자, 8초 남았거든요. 1초 할까요? 7초, 6, 5, 4, 3, 2, 1. 우와! 3, 2, 1.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정확하게 만들었어. 아니, 선생님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될 줄 아셨어요? 아니, 너무 놀라셨잖아요. 아니, 근데 정말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 모래 하나를 마지막 거 딱 떨어지는 순간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60초. 아, 딱 60초였어요. 야, 이 확실히 이 시청하시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런 활동으로 1초 그리고 1분 이런 감각들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요. 직접 만들어 보면서 재밌게 연상 공부도 하고 또 시간 감각도 익혀보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모래시계를 만드는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매스키치는 또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키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모래시계. 야, 모래시계. 이게 그 분 개념, 초 개념 익히기 뭐 아주 딱 좋은 그런 활동이네요. 그렇죠. 그죠? 예, 예. 보셨죠? 딱 60초에 딱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야, 이쯤 되면은 1분 30초 이런 것들을 한 절반 정도 갔으니까 30초 이렇게 개념을 알기 진짜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또 이게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서 이제 교실에서 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하는 놀이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시간 왕 뽑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눈을 다 감으라고 한 다음에 이제 1분이 지난 순간 눈을 떠보자. 라고 해서 그 1분과 가장 가까운 시간에 눈을 뜬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 시절에
폭탄 돌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아, 그렇죠. 네. 이게 그 불 붙이면 씩 하고 네. 하면 100초 있다가 뻥 네. 하는 건데 그 뽀로뽀로 넘기는 노래 부르면서 뭐 네. 한 소절 부르고 넘기기 아유,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재밌지.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게임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른들도 되게 흥미진진해 하잖아요. 네. 그래서 1분이라는 그 시간을 어림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분이 아니라 3분, 4분 이런 식으로 비교적 긴 시간도 어느 정도일지 어림해보고 몸으로 좀 느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진법에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할 때. 근데 60진법을 이용을 해서 길이의 합과 차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44분이랑 30분을 더하면은 74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60분이 1시간이니까 1시간 14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을 아이들이 좀 어려워해요. 맞아요. 그래서 수적인 그런 경험이 확장이 되고 좀 수 감각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게 시계를 장난감 삼아서 시간을 더하고도 보고 빼보기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뭐 수학 MC다 보니까 네네. 제가 매회 정말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늘은 진짜 뭐 너무 막 옛날 이야기 재밌는 것도 많고 네.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시계라던가 이게 또 모래시계 이런 거 보면 또 좀 신기하잖아요. 네.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 많아서 참 아주 흥미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자 기호의 학문입니다. 네. 표준화된 기호라는 약속을 통해 수학은 과학 발전의 활성화를 이뤄냈고 만국 공통화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쓰임이 많은 수학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고 열심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글쎄요, 뭐 일단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체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기준을 만들어내고 완성해 나가는데도 수학이 이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수학의 위대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 재미있는 수학 프로그램, 뭐 수학 관련 프로그램이 많겠습니다만 가장 재미있는 수학 프로그램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건 뭐 바로 숫자학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텔레비전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해 주신 정성만 선생님, 이소윤 선생님, 필경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